세계 최강 군사국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군함 10척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걸 정말 세일즈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번 순방을 두고 지상파 뉴스 흐름은 K방산 세일즈, 김혜경 여사 붉은 자켓, 몽골 활쏘기 화재, 이런 소품 이야기로 요약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이거든요. 판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데 카메라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 먼저 던져놓겠습니다. 첫 번째, 왜 15년 동안 한국 대통령이 한 번도 국빈으로 안 갔던 몽골이 이 시점에 열렸을까요? 두 번째, 왜 트럼프가 G7에서 만난 지 겨우 3주 만에 앙카라 만찬장에서 다시 손을 잡았을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이 겹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층을 뜯어봅니다. 표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움직였는지, 그 결과가 앞으로 몇 년간 우리한테 무엇을 남길지 미리 숫자 하나 던져놓을게요. 랜드 연구소 집계로 미국 상업조선 세계 점유율이 1% 미만입니다. 한국이 30%, 중국이 50%, 일본이 10%, 세계 최강 군사국가 미국이 배를 못 만드는 상태예요. 이 숫자 하나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손을 뻗었는지 답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자, 이 순방을 K방산 세일즈로 요약하는 언론 프레임, 이게 왜 부족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일즈라는 단어는 파는 쪽이 아쉬운 그림을 상정하잖아요. 근데 이번 그림은 정반대예요. 사려는 쪽이 급했고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대신 여사 자켓 색깔이 몽골 상징인지 튀르키예 상징인지 같은 이야기가 화면을 채우죠. 실제로는 튀르키예 대통령 만찬 때 굵기색에 맞춰 입은 건데 그 정보 하나 정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청개구리 모드가 따로 없어요. 진짜 큰 이야기 하나 옆에 두고 다들 정확히 반대쪽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거죠. 오늘 순방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나토와 몽골에서 실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동기층에서는 왜 이 시점에 미국과 몽골이 동시에 우리한테 다가왔는지, 결과층에서는 이 판짜기가 앞으로 30년 산업지형에 어떤 그림을 남길지, 이렇게 셋을 따라가면 처음에 던진 그 질문 두 개가 서로 다른 문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표면부터 정리합니다. 튀르키예 앙카라 7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였고요. 리터 사무총장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어젠다가 방위산업이었어요. 나토 회원국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니까 여기 방산시장에 들어가면 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방산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 세션에서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네이토 조달 기본 협정 추진에 착수했어요. 이 협정이 체결되면은 연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규모예요. 지금 유럽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순간에 한국 기업이 그 조달 체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1억 달러 규모 포괄 지원 패키지도 발표됐습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과의 소인수회담도 소화했고요. 그런데 배경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출국 당일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60조 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이 아니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가 선정된 겁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졌지만 저력을 보여줬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순방길에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앙카라에서 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트럼프 제외입니다. 지난달 G7에서 이미 한번 만났었어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한테 급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군용 선박 10척을 빨리 만들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디테일한 협의를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번 앙카라 만찬에서 그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두 정상이 군함건조 실무협의 착수에 합의했고 트럼프가 방미할 때 골프 회동까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몽골 국빈 방문입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그 사이 새 정부가 있었는데 아무도 국빈 자격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대접이 남달랐습니다. 후렐수 몽골 대통령이 나담 축제 개막식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소개했고요. 한국 정상이 나담 축제의 공식 주빈으로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담 축제는 몽골 최대 명절이자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 행사거든요. 여기서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상 태극기 퍼레이드예요. 기수 2명이 말을 타고 대형 태극기와 몽골 굴기를 각각 들고 경기장 트랙을 한 바퀴 돕니다. 이거 특별한 국빈 대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 귀빈 왔다고 한가위 마당에서 그 나라 굵기 흔들며 말 타는 그림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정상회담 결과도 두툼합니다. 3년간 교착 상태였던 한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가 원칙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023년 12월 협상 시작 이후 계속 답보 상태였던 게 이번에 큰 틀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여기에 히토류 보건 농업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2건이 체결됐고 한몽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잔 이벤트 몇 개, 노르웨이 총리 앞에서는 노르웨이 축구 응원 얘기를 꺼냈고 루마니아 대통령 앞에서는 드라큘라 보러 가겠다고 던졌습니다. 개막식 활쏘기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 폐막 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각국 정상 이름을 새긴 리볼버 권총과 실탄 6발을 선물했습니다. 구무샤이 357 매그넘이라는 튀르키예 국영 방산기업 MK의 6연발 리볼버입니다. 우리 청와대는 경찰청 협의를 마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대답이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K방산 세일즈도 훌륭했고요. 몽골과 관계도 확 좋아졌다는 정리입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 언론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딱 이 지점에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계 최강 군사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왜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군함 열척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이걸 세일즈로 보면 그림이 안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팔러 간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숫자 하나만 다시 보시죠. 아까 잠깐 던졌던 그 숫자, 랜드 연구소 집계로 미국 상업 조선 세계 점유율 1% 미만, 중국 50, 한국 30, 일본 10. 이게 뭘 뜻하냐면 미국은 상선이든 군함이든 대량으로 만들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냉전 시절 세계 조선업을 좌우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조선소 설비가 낡아서 2차 대전 시기 기반을 아직도 쓰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세계 최강 군사국가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정작 배 만드는 캐파는 없는 겁니다. 옷을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도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척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대신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까 던진 질문 2개가 하나로 붙기 시작합니다. 왜 몽골이 열렸는가? 왜 트럼프가 3주 만에 다시 손을 잡았는가? 답이 같은 지점에서 나오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메스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 트럼프가 만든 슬로건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 조선업계에서 먼저 나온 아이디어예요. 정부 관계자 전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정부 안에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트럼프가 25% 관세를 예고했으니까요. 그때 조선업계가 먼저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 참여하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받아 안아서 정식 제안으로 다듬었고 2025년 7월 관세 협상 결과 25%가 15%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그중일 500억 달러가 MASGA로 배정됐어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 혼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산업 저변에서 올라와서 정부가 받고 외교 라인이 실행한 겁니다. 팀 이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협업 구조가 실제로 돌아간 결과예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상향식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막혀 있었죠.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는 따라오라는 구조였고 그 결과가 매번 빈손 귀국이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분석을 보면 트럼프도 처음에는 이걸 그냥 돈이 들어오는 재정 투자로만 봤답니다. 근데 실제 조선 능력 제거는 한국의 캐파를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인식했고 그래서 이번 나토에서 다시 열척 얘기를 급하게 꺼낸 거예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자기 슬로건대로 미국 조선업을 살리려면 한국 조선소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두 번째, 왜 지금 몽골이었냐?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히토류거든요. 히토류라는 게 반도체, 전기차, 로봇, 방산까지 미래 산업 전반에 반드시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 의존도가 중국의 90%대예요. 실제 사례 하나 상기하고 가시죠. 미중 관세 전쟁이 한창일 때 트럼프가 100% 추가 관세를 얹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중국이 던진 카드가 딱 하나였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 그 한마디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판이 뒤집혔어요. 한마디에. 이게 우리가 계속 감수해야 될 구조입니까? 우리 반도체, 우리 전기차, 우리 배터리 이 모든 산업의 원료 스위치를 베이징이 손에 쥐고 있는 그림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미국조차 저 한마디에 관세를 접었는데 우리는 그 스위치 아래서 매년 살고 있는 겁니다. 몽골이 왜 답이 되는지 보면 알려진 히토류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에 있어요. 이번 10화 원칙 타결로 관세 없이 넘겨받는 구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광물자원 협력 양해각서까지 더해졌으니 중국 의존도를 조금씩 깎아낼 첫 카드를 확보한 셈이에요. 한꺼번에 90%를 60%로 낮출 수는 없어도 매년 몇 %씩 걷어내면 5년 뒤에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 하나 더 얹으면 몽골 사람 약 6만 명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골 행정구역 하나가 6만 명 기준인데 그 규모가 통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셈이에요. 이 대통령이 몽골에 가서 한몽관계 황금시대를 공동선언한 순간 그 6만 명의 위상이 함께 올라간 겁니다. 밑에서부터 이미 밀접해진 관계 위에 정부 간 판이 얹힌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럼 왜 몽골이 15년 만에 그 정도 대접을 했느냐? 이건 몽골도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는 신호거든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해요. 세계에서 처음 소련과 수교한 나라이자 두 번째로 북한과 수교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북 채널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몽골은 대북 소통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다리 중 하나입니다. 몽골 입장에서도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고 한국은 그 대안의 핵심 파트너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시점이 겹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시점에 나토에서는 조선업 SOS가 들어왔고 몽골에서는 15년 만에 최상급 국빈 대우가 나왔고 두 흐름의 배경에 공통으로 중국이 있어요. 미국은 중국 조선 50%가 무서워서 우리 손을 잡았고 우리는 중국 히토류 의존이 무서워서 몽골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이 그림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우리 산업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적벽대전 직전 분위기인데요. 수십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 조선업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보였던 힘이 싫은 바람 한 번에 흔들리는 구조였다는 게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앞으로 5년, 10년, 나아가 20년 어떻게 굳어지느냐가 우리 후손들 먹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세일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국이 우리한테 SOS를 친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 처음 접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세계 최강 군사국가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굴었는가?
왜 3주 만에 만찬장에서 실무협의 얘기가 그렇게 빨리 튀어나왔는가? 답은 하나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미국 조선업 재건은 최소 10년, 15년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사이 태평양 함정 유지 보수 시장 MRO라고 하죠.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결정되고 있어요. 별주부전 아시죠? 토끼가 용궁 좋다는 말에 속아서 따라가는 얘기. 근데 이번 그림은 정반대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들이밀면서 배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정도면 누가 토끼고 누가 별주부인지 다시 봐야 되는 국면입니다. 숫자 하나 더 얹으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건조 능력을 2척에서 20척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LNG 운반선 첫 미국 내 건조지를 만드는 겁니다. HD 현대는 미국 헌팅턴 인걸스와 삼성중공업은 비고마린 그룹과 파트너십을 각각 맺었고요. 이거 하나의 계약이 아니에요. 30년짜리 산업 지형 변경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국가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배열척을 부탁했는가? 왜 15년 만에 몽골이 최상급 대접을 했는가?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조금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세일즈가 아니었어요. 산업 지형이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미맨 데슬리를 미국이 가래로 맡고 있는 셈이에요. 그 가래를 지금 한국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위치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 다음 협상 카드에서 우리가 뭘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2년 반도체법과 IRA가 문제였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미국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압박을 걸어왔고 방미 협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협상 잘 조율했다는 발표만 남기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확보한 게 없었어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한 번에 뭘 가져왔는지 보시죠. 조선업 30년 먹거리, 나토 조달 시장 연간 15조 원 진입, 몽골 히토류 CPA 원칙 타결, 트럼프와 실무 협의 착수, 젤렌스키와 첫 회담, 이걸 한 번에 순방해서 다 가져온 거예요. 트럼프와의 스킨십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트럼프와 만난 최단 조우가 48초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3개월 간격으로 만났는데 스치듯 인사만 하고 끝난 겁니다. 이번엔 3주 만에 제외했고 만찬장에서 실무협의 얘기가 진행됐고 골프 회동까지 약속됐어요. 참고로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일기 시절에 5번 골프를 쳤고 그중 2번은 일본에서 쳤습니다. 그 5번의 골프가 일본이 5년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비공식 채널이 됐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 통로를 확보한 겁니다. 외교 언어 감수 문제도 짚고 갈 만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가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 외교적으로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한마디로 이란과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순방에서는 정반대 그림입니다. 노르웨이 총리 앞에서는 바이킹 축구 응원, 루마니아 대통령 앞에서는 드라큘라, 몽골에서는 활쏘기 참여. 정부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그 나라 특성을 미리 공부한다고 해요. 스킨십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에 국민의힘 강경파는 뭘 하고 있느냐? 국내 정쟁에 몰입 중입니다. 이 정도 순방 성과가 나오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국내 이슈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폐막 후 조기 귀국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국힘 쪽 이슈 하나 붙잡고 여야 대치 국면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결과는 조기 귀국 없이 몽골 국빈 방문까지 완주였고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자충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아니, 진짜 이 정도 순방 성과를 우리가 30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위험해집니다. 트럼프의 거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겁니다. MASGA 500억 달러가 지금은 우리 손에 있지만 협상 두 번째 라운드에서 미국이 뭘 더 요구할지 알 수 없어요. 나토 조달 시장 15조 원도 유럽 안보 지형 안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지켜만 볼까요?
몽골 카타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몽골 방문 마지막 날 대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몽골에서 찾아보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다리가 다리로 기능하려면 북한이 응답해 줘야 하는데 평양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남북미 소통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몽골이라는 우회로 하나 확보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성과는 그 우회로가 실제로 열릴 때 확정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확보한 자산을 앞으로 5년 안에 얼마나 회수할지 그게 이제 진짜 시험돼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